거슬리지 않는 그 행동을 조심했던 그게 그래서 되게 다들 대학 자녀들을 보내고 나면 허무해했어요. 아 그때 더 재테크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더 내 인생을 찾았어야 됐는데 그거에 대한 후회들이 다들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저는 그 삶을 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르민입니다. 오늘은 제 홈그라운드 대치동에 한번 와봤습니다. 홈그라운드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명중학교 휘문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럼 한번 인터뷰하러 이동해 보실까요? 오늘 어떻게 현장에서 바로 그냥 여쭤보는 건가요? 아 물론이죠. 제레민 씨야말로 사교육 많이 받으셨잖아요. 아 그쵸. 저 정말 대학교 때 공부 진짜 안 하고 고등학교 때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뭐 국어니 수학이니 영어니 뭐 누가 유명하냐 하면서 막 인기도도 많고요. 그 다음에 팀 수업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이제 요새 학원의 어떤 추세 그리고 학부모님들 통해서 학원의 대략적인 사교육비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례지만 지금 자녀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2003년생. 아 그럼 대학생이신? 네네 대학생. 그럼 혹시 실례지만 그 이과인지 문과인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과예요. 아 이과였나요? 네. 아, 그러면 혹시 어느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서울대.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직종이 어떻게 되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전문직 하고 있어요. 네. 남편분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전문직 공부시군요. 네네네. 근데 대치동이 정말로 좋은 건 저 전문직이 시간 없을 때 아이들이 픽업을 안 해줘도 되는 진짜 그런 장점은 있고 그 다음에 학원이 워낙 잘하는 친구서부터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채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크게 안 들이고도 나에 맞는 수준에 필요한 거를 좀 찾아 살 수 있는 장점은 많았어요. 그러면 서울대까지 되게 엄청난 공부 사교육비가 들었을 텐데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각각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왔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 수학이 황소라는 수학이 있거든요. 그 수학학원이 가격은 비싸지 않은데 되게 심하였었어요. 근데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거였지만 그거를 다니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거랑 영어만 다녀서 아니면 뭐 첼로나 뭐 예체능 정도 하는 거라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았는데 중학교 때 그 영재고 준비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부족한 과목을 또 개인으로 치우기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대략 어느 정도까지? 대략이요. 제일 적게 들었을 때가 3,400에서 좀 방학 때 좀 이거 한번 채워야 된다 하면 700? 그 정도를 꽤 한 2년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중고등학교 때는 더 들었겠네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잘하는 거는 많이 줄여서 그래도 한 350은 들지 않았을까요? 350, 400? 그러면 혹시 자녀분께서 과목이랑 학원 몇 개 다녔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과목은 다 했다고 보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는 팀 수업으로 저희는 다 했었고요. 그 팀 수업을 했던 이유가 워낙 중학교 때 그 영재고를 했던 팀들이 수학은 다 되어 있는데 문과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시간을 세이브하고자 팀 수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팀 수업이 더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몇 명이서 그 돈을 내기 때문에 학원비보다 조금 더 드는 돈으로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자 2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하는 시스템 때문에 이걸 한 거라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그 다음에 아이가 또 대형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해서 근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대형 학원에서 자료만 받아서 팀 수업 내에서 그걸 또 녹여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 세이브하는 게 목적이었었거든요. 그럼 혹시 대형 학원이랑 그 팀으로 했을 때 가격 차이가 혹시 얼마나 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대형 학원이 한 38만 원, 40만 원이면 팀 수업은 50만 원에서 55만 원? 요 정도인데 애들이 수준이 비슷하니까 기초가 빠진 상태에서 심화만 해도 되고 내용은 빠져있고 문제풀이만 하는 식으로 시간 세이브를 하고 그 대신 문과 과목은 잘 못하니까 거기에 시간을 더 쏟는 편이었어요. 그 대치동 같은 경우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막 2-3개씩 든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역은 내신은 내신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선행은 선행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2개씩, 3개씩 방학 때는 특히 한 3개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선행도 요 파트, 저 파트가 다 다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 3개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워낙 오래 했는데도 가장 사교육
시간을 많이 쓴 건 수학이었어요. 그럼 혹시 선행이라고 하면 그 몇 학년 정도 높이 선행을 진행하게 되나요? 근데 보통 저희는 6학년 때 고등학교 수1을 했었거든요. 아. 수원이요? 네. 근데 수1이라는 게 지금하고의 개념이 다른 게 수1이 지금은 고2 라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수선행을 했어도 다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또 중학교 때도 수학 때문에 제일 시간을 많이 썼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것까지 해봤다. 특별히 해준 게 없는데. 자녀분이 머리가 좋으신 걸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유난 떠는 게 절대로 도움되지 않는다는 성격이라 어머니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는 정말 밟혀요. 내가 돼지 엄마가 뭘 짰는데 내가 잘한다? 그러면 막 자르고 싶어 하고 여기에서 진짜 나를 낮추고 그 무서운 엄마들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제가 어느 날 공부 끝나고 나니까 그거 안 하니까 살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심리를 거슬리지 않는 그 행동을 조심했던 그게 그 센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 엄마들 애가 시험을 망쳤다. 그러면 아무리 그 선생님이 중요해도 선생님이 바뀌어요. 그 엄마들이 우리 다 잘했는데 그 엄마가 못했다. 그 애가 별로지 않냐? 괜찮은데 왜 그러시냐? 그러면 이 엄마 벌써 딴 사람을 섭외해요. 그러면 또 여기서 애들이 다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옛날 선생님 좋아하는데 이번 선생님 별로다? 그럼 다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런 게 있고 살벌하다. 살벌해서 그런 거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는 그냥 무난한 성격인데도 그거 좀 힘들었고 대치동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도 오랫동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도 정말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는 팀이 와서 애들이 시험을 다 잘 봤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대형에서 갑자기 이렇게 조금 스카웃되는 그 선생님들도 애들이 잘 만나야 되는 그런 거가 확실히 좀 있었어요. 혹시 자녀분 학교 다니실 때 동아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또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신경 쓰시나요? 엄청 신경 쓰죠.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알려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별로 요즘 상관은 없었는데 그렇게 조용조용 그거를 이렇게 전수해줘요. 그런 거? 저는 그 휘문고 다닐 때 그 밴드부 타바스프로 밴드부였는데 제일 유명한 막 동아리가 막 물리 분야, 화학 분야가 매년 바뀌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전 궁금했거든요. 저희는 의료 무슨 봉사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전수해준 엄마한테 늘 감사하고 잘하는 게 있었죠. 대치동에 계신 부모님의 직군이 전문직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숨 막힌 것도 있고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네. 대치동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부모로서의 삶은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그 90%가 아이 학교에 좀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되게 다들 대학 자녀들을 보내고 나면 허무해했어요. 아 그때 더 재테크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더 내 인생을 찾았어야 됐는데 그거에 대한 후회들이 다들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저는 그 삶을 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애들 이렇게 신경 쓰느냐고 조금 시간은 없었어요. 그거는 좀 다시 돌아가도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좀 더 눈을 일찍 떴더라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 다시 한번 돌아가도 또 이게 설명회가 많잖아요. 그 설명회에서 내가 얻을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요즘의 추세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나만 뒤처지는 그 느낌이 싫어서 그렇게 설명회를 가는 건데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가도 쓸데없어도 그거를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 아, 되게 아까 말주변이 없으시다 하셨는데 약간 좀 감동받으면서 듣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생각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텐데 뭐 그거를 굳이 저도 애한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끝나고 났는데 다들 엄마들이 왜 그렇게 설명회 가서 앉아 있었을까? 뭐 좀 더 이렇게 할 걸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 나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아니 갑자기 나 잊고 있었는데. 생각이 막 나세요? 그럼 조금만 네. 그럼 사실 이 대치동 불패 신화가 있잖아요. 왜 이게 사람들이 대치동을 오려고 할까? 근데 그거는 있어요. 친구가 재수를 하게 됐는데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애가 저희 애가 반수를 했거든요. 반수를 하는데 왜 반수를 했냐면 85% 90%가 다 재수를 하니까요. 어차피 놀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코로나 때라 어차피 대학 가도 놀 친구가 없으니까 얘가 쓱 그냥 다니겠다고 우기다가 반수를 하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실례지만 처음 때는 어디? 처음엔
보통 4학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정문 바로 앞에 종로학원이 있어가지고 다음 맞아요. 그 종로학원이 이런 거 종로학원이죠. 저희가 다닐 때는 강남대성이 원래 맞아요. 네네. 나중 들어보니까 대치동에도 하나 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혹시 제일 잘 나가는 시대인재예요. 시대인재인데 저희 애는 시대인재에서 바로 나왔어요. 너무 답답해하다가 근데 대성이 밥이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저희 아들은 장학금 많이 주는 대로 무조건 간다. 그래서 이제 대성을 좀 선택한 것도 있었거든요. 역시 의대생이니까 장학금 지원이 좀. 그러니까 수능 성적 갖고 주는데 이제 여기보다 거기는 완전히 전체를 주니까 그냥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대치동에 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안전하긴 하죠.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조금 늦게 와도 신경 안 쓰이는 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괜찮고 픽업 안 해도 되는 장점. 저 픽업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장점이긴 하지만 대치동 집값 워낙 비싸. 맞아요. 비싸죠. 비싼데 그래도 그 픽업을 하지 않고 대치동 학군에 있다는 것만으로 가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애는 정말 찢어져서 야 이거 너 구멍 났다 이거 사러 가자 그러면 엄마 걔는 밑창이 다 찢어졌어 이러는 애들이 다 그런 걸 의식하지 않는 그래도 뭐 이렇게 옷도 없었거든요 별로. 근데 제가 어느 날 뭐 이런 거 사줄까 그랬더니 정말 개의치 않는 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런 거 신경 쓰는 애가 없으니까 그건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기는 했지만 한 95%는 전혀 그거에 관심 없는 애들. 그 맥락에서 부모라면 되게 좋은 인프라 이런 환경들을 마련해주고 싶잖아요. 네네네. 대치동에 있는 이제 학군에서 친구들 너무 좋죠. 그게 좀 어떤지 궁금해요. 너무 좋죠. 친구들이 다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얘가 어느 날 뭐 이렇게 조금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 걔네들 무시하면 안 된다. 얘가 무시한 건 아니지만 너가 쟤네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는 거고 걔네가 그거 못했다고 해서 걔네가 루저도 아니고 다 각자의 삶이 있어서 너무 잘 사는 친구들도 많은데 걔네도 겉보기엔 몰라요. 정말 수수해서 모르고 그 어머니들도 다 수수하고 뭐 그런 분들 많아서 그거는 참 좋았어요. 친구가 어떤 친구랑 사귀어도 그렇게 뭐 문제시 될 만한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큰일 엄마들이 다 대학 가자마자 큰일 났다. 대학 가면 얘네 큰일이다. 다 순진해가지고 그걸 좀 몰라서 네, 다 순진해서 조금 그건 걱정일 정도로 좀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 보면 네. 반대로 좀 이렇게 너무 공부하는 환경 때문에 좀 삐뚤어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걱정은 없었어요? 없었던 게 그 이상을 제가 시켜본 적이 없어서 그런 적은 없는데 얘 친구들은 다 얘보다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은 있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한다고 절대로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수업을 해서 얼마든지 자기 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학원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시간이 확보되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맞아요. 학원 몇 개씩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재수에도 마찬가지로 재수하면서도 뭐 개인 선생님, 뭐 팀수업 그걸 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공부할 시간을 잡아먹어서 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많이 돼요. 저는 만약에 누가 나한테 그거를 상의한다면 절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면 팀 수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자녀분께서 먼저 팀 수업 나 어떤 땡땡쌤 팀에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제안 먼저 하죠. 근데 그 팀에 들어가는 게 정말 여기에 모든 학부모님들의 약간 속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팀에서 안 끼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에 들어가려면 정말 그게 좀 힘들어요. 그게 오히려 내가 듣고 싶어도 그 팀 수업에 껴주면 안 되냐는 문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정할 수도 없고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누가 팀 수업 애들이 다 잘하면 그 팀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안 껴주니까 애들이 거기서 좌절을 일종의 약간 카르텔처럼 조금 안겨주려고. 네네네. 왜냐면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잘하고 수업에 방해 안 되고 모범생에 우리 애들한테 시너지까지 줄 친구를 뽑으니까 선뜻 누가 오고 싶다고 못 들어오는 애들이 참 거기서 정말 상처받겠다. 많이 상처받죠.
애들이 막 그게 로망이 된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면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선생님한테 유명하지 않은 선생님이었는데 팀 수업에서 애들이 다 잘하니까 학교에서 물밀듯이 가서 그 선생님한테 팀 수업을 막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팀은 아니고 그냥 오픈 수업이었는데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거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들어갔어. 나 그거는 안 되는. 애들이 막 뭐 여기서 성적 잘 나오니까 얘네 팀이 여기에 다 들어오고 싶은 그게 좀 많이 미안했고 애들도 이해가 가고 부모도 이해가 가는. 근데 그렇다고 이 팀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선생님이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그냥 열심히 한 건데 약간 그런 오해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뭐 선생님이 그렇게 남다르진 않았어요. 그냥 애들이 잘하면 왠지 거기만 들어가면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그럼 마지막으로 자녀분을 대치동에서 잘 키우시고 네네. 대학까지 누구나 가고 싶어 서울대 보내셨잖아요. 네네. 지금 대치동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응원의 한 말씀 주실 수 있다면. 여기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못 찾았다는 그런 자책감도 많이 들고 그래도 팀에 내가 못 넣어줘서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엄마들이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엔 온라인도 제가 성적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 그 고2 여름방학에 아무것도 학원 다니지 않고 온라인으로 얘가 국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학원을 다 안 다닌 채로 국어 온라인을 뭐 6개월치 그걸 굉장히 빠르게 그거 하나만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그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사교육에 목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교육은 내가 도움을 받는 거지 정말 이게 메인은 아니다. 여기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내가 너무 미안해요, 항상 늘. 내가 더 못해준 거, 내가 더 해줄 수 있는데 내 능력이 안 돼서 우리 애를 그 팀에 못 넣어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부 잘하는 건 아니라 정말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가 주변에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